안녕하세요. 이나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책을 제가 몇 주 전에 서점에서 발견했는데 그 책이 이제 하락장이 두렵지 않은 미국 우량주 28. 이제 한 7, 8분 젊은 그 테크니컬 백그라운드 있는 전문가 분들이 책을 같이 공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관심을 가졌고 오늘은 저희가 운 좋게 이 공저를 하신 그 조민정 지금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모시고 그 업종을 또 재미있는 업종을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고 여기가 또 이렇게 유망한 상장 기업들이 미국의 해외에 많이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그 종목들 한 서너 개를 우리가 좀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우리 조민정 그 작가님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한테 좀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고 본인 경력 그다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공저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리고 이 저자분들이 뭐 실리콘밸리에도 계시고 싱가포르에도 계시고 뭐 유럽에도 계시고 여러 거점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배경 그런 얘기도 좀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민정입니다. 저는 테크니들의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하락장이 두렵지 않은 미국 우량주 공저 저자입니다. 현재 그 저축은행 업권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그 국내 탑4에 속하는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기업 리스크 관련한 컨설팅 업무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금융업권에서 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업무를 많이 수행해 왔었습니다. 저희 테크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2012년에 그 창설이 되었었는데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계신 그 현업 전문가들을 토대로 관련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또 테크 관련한 새로운 그 기업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웹진을 계속 그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국내에 계신 뿐만 아니라 또 유럽, 또 동남아시아 세계 각지에서 그 현지에서 현업을 맡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우량주에 관련해서 또 미국 가치주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같이 공저를 하게 됐고요. 테크 관련한 기업 외에도 다양한 그 미국 소재의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테크니들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테크니들.com을 치면 이제 홈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좀 재미있는 독특한 소재를 갖고 그 필진들이 글을 짧게 써주시는데 그 테크니들.com이라는 무료 거는 사이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처음에 이제 생겼고 이제 거기에 멤버들이 이제 이 책을 같이 이제 쓰신 건가요? 처음으로? 네, 맞아요. 그 테크니들에서 출판한 책은 앞서 한 2권 정도가 더 있긴 한데요. 주로 IT 기술을 베이스로 한 그 테크 기업들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이나 또 글로벌 기업을 베이스로 그 기술 관련한 주로 소개들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 꼭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국 S&P 500에 상장된 기업이라든지 또는 나스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 섹터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테크 관련한 주로 기업들을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식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 그 보니까 파트 1이 미래를 혁신하는 테크 기업 7개, 네. 파트 2가 의식주 기업 7개, 세 번째가 안정적인 일상을 위한 산업재 기업 7개. 거기가 아마 이제 우리 조 사이언티스트님이 이제 소개시켜줄 네. 업종 회사들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은 제약과 이제 서비스 기업 이렇게 맞습니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책도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 뭐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echneedle.com이 아주 흥미로운 사이트고 계속 그 네. 좋은 토픽을 갖고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글로벌리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의 세계에 뭐 물론 금융회사 다니시지만 이제 이 자본시장에 들어오시면 저희는 이제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년 후에 다시 모시면 요 28개 종목의 주가가 어땠냐고 제가 꼭 여쭤볼 텐데, 왜냐면 제가 모 일간지 그 유튜브를 갔더니 1년 전에 한 얘기를 다 계산해서 수익률을 얘기하셔서 네. 원래 이제 투자가들은 그럽니다. 근데 그 물론 이 책이 아마 7월에 나왔죠? 네, 저희가 그래서 7월 말에 출판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주가들은 큰 흐름은 예상대로 뭐 실적들도 다 이렇게 잘 네. 나오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 총 4개의 파트로 나눠서 28개 기업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7월 말에 출판했을 때보다 현재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얼마나 상승했고 또 하락한 기업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봤어요. 테크 파트에서 전월 대비 한 달 동안 30% 이상 상승한 기업이 2군데 정도 있었고요. 또 의식주에서는 20% 이상 상승한 기업이 1군데 있었고, 또 산업재에서 나머지 10% 이상 상승한 기업이 3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그 미국에서 발의한 그 법안, 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산업재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테크 관련해서는 전년, 전전년 대비 많이 하락한 기업도 있었지만 저희가 선정한 기업 약 2군데 정도는 앞으로 좀 더 강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재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와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역시 한 달 전월 대비 10% 정도 상승한 걸로.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조 사이언티스트님이 고른 업종이 신재생 인프라 산업인데, 이제 결국 매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성, 장기적으로 고성 성장을 하며 동시에 이제 이익을 많이 내야 돼요. 성장을 하고 이익을 못 내면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이 업종을 택하셨고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미국의 입법 활동이 많은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에서 그런 관점에서도 어떤 그 정부 규제 환경이 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이 원래 산업 보는데 제일 중요한 그런 그 조건들이니까. 예. 네. 최근에 그 바이든이 속한 그 민주당에서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사실은 감축이라기보다는 법인세를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그 산업군의 투자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앞서서 오바마 케어라고 불렸던 그 헬스케어 부분도 일부 지원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이 이 법안 통과됨에 따라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 전기 에너지 관련해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혜택을 볼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프라 관련한 산업은 1, 2년 투자로 단기 수익성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 목표로 프로젝트성 기반으로 실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기업은 미국도 대부분 넥스트에라라고. 산업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확 와닿지는 않아서. 네. 주로 그 유틸리티 관련한 섹터에 포함된 네.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브룩필드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로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도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네. 또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풍력 발전에 거의 70% 이상 투자를 하고 네네. 또 실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러니까 뉴욕 동부 맨하탄 쪽을 따라서 동부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주로 전력 회사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듀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 시총이 81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 관련한 에너지 기업들이 대부분 전기 그리고 수력, 풍력 발전 관련한 실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점을 맞이하게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책에서도 다룬 산업재 기업에도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가스, 풍력, 네. 수력,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다 일컫는 거고, 그 중에는 이제 유틸리티 성격인 회사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장비 업체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네. 이 테마를, 그러니까 성장성이 앞으로 10년, 20년 보면 뭐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연?
한 해로 봤을 때 실제 다른 그 섹터보다는 배당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계약 프로젝트를 맺고 실제 프로젝트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에서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그 테크 관련한 기업들이 아주 높은 고배당 또는 아주 고위험의 수익을 냈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 유틸리티 관련한 기업들은 대부분 가치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풍부한 재력이 있고 또 배당을 충분하게 내어줄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장기간 계속 수익을 창출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한 기업들이 아무래도 바이든의 그 법안 통과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를 플레이하는 것은 이러한 유틸리티 성격의 상장 기업을 사는 게 제일 좋고, 네.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설비를 확장하려면 뭐 가스 파이프를 넣고 터빈을 넣고 그러는데 네. 장비 업체들도 플레이를 할 수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건 준비하신 건 아닌 건 제가 아는데 네. 그런 회사들도 이제 큰 테마의 흐름에 들어가나요? 네, 대부분 그 미국의 ETF.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관련하신 기업들을 포함한 그 ETF 상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리얼 이스테이트도 있고요. 또 유틸리티도 있고 또 관련한 그 필수 운영 장비들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글 웹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치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정책성의 기업이고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산업재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도 역시 배터리나 전기차나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실 거는 이제 크게 Brookfield Infrastructure Partners.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티커 코드가 BIP.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고 두 번째는 Next Era. 네. 그러니까 이제 NEE가 티커 코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uke Energy. 그렇게 네. 이제 세 종목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Brookfield Infrastructure 파트너스 LP 먼저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브룩필드는 뭐 워낙 국내에도 저희가 네. 여기 파크원에 있는 건너편에 IFC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매각 중으로 제가 아는데 거기도 이제 랜드로드고 워낙 그 뭐 네. 성공적인 그런 대체 자산 그 운용사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요 회사 그 주식 그 먼저 설명을 조금 간단히 해주시죠, 뭐. 예.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본사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고요. 그 외에 자회사로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브룩필드 리뉴어블, 그리고 브룩필드 파트너스 이렇게 자회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 거래소에서 실제 상장이 돼서 해당 기업들을 통해서 배당 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요. 브룩필드 자산운용사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의 워렌 버핏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저평가돼 있고 코로나 시기라든지 9.11 테러로 해당 공시율이 좀 더 아주 많이 주변 공시율이 낮아졌을 때 주변의 빌딩을 싸게 사들여서 실제 경제가 성장하는 시점에 아주 높은 가격에 다시 그 매도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실제 워렌 버핏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서 캐나다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브룩필드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관련해서도 부동산 아무래도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석유 운송 장비와 같은 그 미드스트림 영역에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설립하면서 실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그 해당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안정성이라든지 수익성이 계속 보장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브룩필드 이름으로 상장된 그 주식이 이제 몇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추천을 해주시는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한 두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아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실제 이제 펀드를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펀드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해당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ETF 상품들을 살펴보시면 사실은 리얼 이스테이트나 그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그 에너지 관련 기업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프로젝트성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재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이 포함된 그 섹터를 유심하게 살펴보시면 해당 그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고 실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무슨 같습니다.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게 먼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무슨 자산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틸리티와 운송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설비 사업까지 하고 있어서 전 세계 한 5개 대륙, 한 30여 개 국가에 걸쳐서 한 2천여 개의 인프라 자산을 보유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자산 중에도 어떤 자산들이죠? 주로 석유 운송과 같은 그 미드스트림 영역도 있고 네. 또 실제 천연가스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네, 네. 보유를 하고 있고요. 철도, 또 항만, 운송 도로 같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주요 시설망은 거의 다 자산으로 보유하고 실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서 제가 주가를 체크해 봤더니 과거 5년 동안 62%, 그러니까 이제 매년 10%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년간은 더 높은 211%. 그러니까 복리로 따져도 뭐 연 한 네. 15%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3%가 넘고. 근데 이러한 그 성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평균적인 시장의 성장보다도 상당히 높은데, 인프라 자산이 이렇게 성장이 높게 나오는 것은 물론 이제 주가 상승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성장이 어디서 창출이 됩니까, 여기는? 대부분 그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가 보유하고 있는 그 도로나 철도, 항만을 거치지 않고서는 자원이 운송되거나 이송돼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그 해당 인프라 설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관련 인프라 설비를 통해 그 장기적인 계속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변동성이 많이 낮고 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연료도 역시 청정 에너지로 대체해서 앞으로 이 인프라 설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를 제공하는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전력 기업들하고는 좀 차등할 수 있지만 실제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라든지 그간 운영해왔던 방식을 본다면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네. 보이나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뭐 이렇게 인프라 자산 펀드도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 자산을 어떤 자산을 살 건지 판단을 하고 이제 내고를 통해서 아니면 네. 새로 설비를 어떤 지역에 이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키맨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룩필드 그 자산운용사의 그 제일 윗선에서부터 창업자에서부터 그 조금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뭐 저희가 보통 뭐 블랙스톤이나 칼라일, KK라면 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많이 아는데 브룩필드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캐나다 회사여서 그런지 아니면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회사 이름은 좀 낯이 익지만 그 네. 창업자에 관해서는 조금 국내에서 잘 모르거든요. 예. 대표 브룩필드 자산운용의 대표 CE가 브루스 플랫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의 워렌 버핏이기도 하지만 또 300조 원의 사나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 추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한 300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전 세계 투자 회사 중에 탑 1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이 약 3조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100배 이상이니까 뭐 근데 자기 네. 돈이 300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펀드가 300조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그만큼 자산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또 캐나다 부동산 업계에서 최고 거물인 그 브라질이나 또는 인도 신흥국 같은 그 관련 기업 자산에도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싸게 매입해서 또 경제가 성장할
타임에 또. 근데 원래는 뭐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뱅커 출신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부동산을 하시던 분인가요? 이분이 원래 캐나다에서 회계사였습니다. 네. 원래 아버님이 펀드 관련한 기업에 재직을 하고 계셨었는데 아주 또 키맨이기도 하지만 또 CEO답지 않게 매우 검소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브룩필드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임원진이 모이는 그 분기 회의에서도 계산기가 연필을 가져갈 정도로 임원진들 스스로도 좀 성실하고 또 좀 더 정직하게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태도들을 많이 보인다고 들었고, 자금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시기에 싸게 부동산을 매입한다라고 해서 약간 비판적인 시각도 있긴 했었지만 사실 브루스 플랫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산만 매입해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같이 고민을 하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워런 버핏 같네요. 진짜 네. 남들이 너무 어려워서 자산을 팔 때 그 자산을 좋은 자산을 저렴하게 네. 싸게 산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또 독일 또 뉴욕에 있는 랜드마크 기업들은 건물은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 투자 원칙과 일맥상통하게 인프라스트럭처에도 역시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내도 IFC를 브룩필드가 인수하고 나서 입점하는 식당이나 여러 가지 테넌트들이 더 좋아지고 공실률도 낮고 지금 여러 가지 밸류가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나요? 네, 실제 사무실, 사무용 오피스 같은 경우에 공실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IFC몰 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용 빌딩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해당 기업 웹사이트 또 다른 뉴스 채널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보통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 세계 인프라 시장의 최강자가 맥쿼리라고 보통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맥쿼리는 펀드를 어떤 언더라잉 자산이 있으면 이제 펀드를 레이어를 여러 개 깔아서 피를 여러 번 띄고 이제 그런 레버리지도 그만큼 또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과거보다는 조금 영향력 여러 가지가 못한 것 같은데 거버넌스나 도덕성 윤리 측면에 있어서는 브룩필드는 상당히 괜찮다. 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운영해 오던 방식이나 또 실제로 재무제표를 봐도 투자 대비 실제 기업을 키우는 데만 목적을 치중한 게 아니라 인프라 설비를 확충한다든지 또 관련한 빌딩들을 매수해서 좀 더 경기 흐름이 좋아질 때 공실률을 낮추고 좀 더 나은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하고 있는 브룩필드 자산운용사는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제 상장된 주식이 브룩필드 애셋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운용사가 시가총액이 한 800억 달러쯤 돼요. 그러니까 100조 원이 좀 넘고 지금 이제 추천해 주시는 브룩필드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는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7조 원 되는데 둘 중에는 어디가 더 매력이 있는 데인가요? 아무래도 자산운용사가 좀 더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과된 법안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프라망을 확충하고 또 에너지의 수요가 단기간으로 한 3년 내에 또는 10년 내에 좀 더 확장될 거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기업 말씀해 주실 게 Next Era.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티커 코드가 NEE. 여기도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넘네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초대형 기업인데 여기도 주가를 제가 뽑아보니까 그냥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장기 투자 최소한 이제 10년 데이터 이제 보고 그러는데 주가가 과거 5년 동안 136% 상승했고 10년 동안은 423%.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좋은 회사다. 미래도 성장을 할 거다. 거꾸로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얼마나 오르겠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펀더멘털이 좋으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 조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넥스테라 에너지는 포춘지에서 지난 14년 동안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그러니까 네. 대단히 훌륭하다는 기업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고요. 실제 기업도 그 ESG 관련한 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2025년까지 미국에서 제시한 탄소 배출에 대한 목표를 40%로 제시한 것보다 실제 해당 기업은 25%까지 약 앞으로 3년 내에 감축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기본 비즈니스는 어떤 건가요? 여기가 이제 네, 발전 유틸리티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 관련한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실제 제공하는 기업이고 전기뿐만 아니라 풍력 또 수력도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동부 해안을 따라서 관련한 가구나 또 기업에 전기 에너지를 제공하는 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거의 쓰지 않고 네. 그다음에 풍력하고 수력이 대부분 네, 이 회사 맞습니다. 자산인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워낙 많이 불고 또 그렇죠. 대륙이기 때문에 네. 풍력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많은데요. 넥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실제 ESG에 대한 방안도 스스로 점검하고 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뿐만 아니라 수력 또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태양열을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시에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등의 배터리 저장소 시스템도 새로 구축하는 등 최근에는 많은 재생에너지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전도 하지만 이제 에너지 저장도 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회사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미래의 성장, 5년, 10년 앞으로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더 늘리나요? 아니면 가격을 올리나요? 아니면 원가를 절약하나요? 어떤 식으로 미래 성장이 이루어지나요? 네, 그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에너지가 발생하던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원가로 그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에서 발의한 법안대로 그 재생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은 앞으로 다 천연 에너지를 그러니까 대부분 태양열 또는 풍력을 활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러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할 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미국 서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뿐만 아니라 수력이라든지 또 풍력을 그리고 태양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비단 유틸리티 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관련한 기업도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저도 유심히 보고 있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넥스테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또 신뢰받는 기업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넥스테라가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사업 방향이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미국 전력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은 발전 회사는 이제 안전도 하지만 이제 다른 그 민자 발전도 있지만 그거를 트랜스미션하고 그 전력을 공급하는 거는 다 한전이 독점이잖아요. 근데 네. 미국은 완전히 다 민영화가 돼서 주마다 50개 주마다 다 틀린가요? 먼저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하고 다르게 실제 민영화를 시켜서 그 전력, 특히 원자력 발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해당 지역에서 전기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민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넥스테라뿐만 아니라 듀크 에너지와 같은 기업들도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또 인디애나주라든지 중부 쪽에 관련한 전기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민자화를 시켰기 때문에 스스로 경쟁하고 그 수요가 몰렸을 때 그 단가를 스스로 낮추는 경쟁성이 보장이 되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층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도 특징이 있지만 또 해당 에너지 협회에서 보고하는 그 자료에 따르면 실제 ESG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들이 하고 있고요. 또 갖고 있던 기존의 화석연료에 투자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1차 에너지를 2차 신재생 에너지로 또는 천연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영진이 어떤가요? 되게 네.
훌륭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넥스트에라 같은 경우에는 포춘지에서 당연히 존경받는 기업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지만 또 포브스에서 선정한 2년 연속 미국 최고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윤리적인 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 얘기하는 거나 보죠. 예. 네, 그 해당 기업 사이트를 보시면 임직원이 실제 그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율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소사이어티 부분도 역시 많이 관심 있게 해당 기업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러한 경영 철학을 또 내부 프로세스에 담아서 에너지에 대한 전환뿐만 아니라 또 거버넌스도 해당 경영 철학을 반영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네. 그 넥스트 에라 얘기하시다가 이제 에너지 저장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네. 국내에서 그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한 기업이 테슬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결국 네. 이제 에너지 회사, 친환경 네. 에너지 회사. 지금 우리 전기차만 얘기하지만 근데 거기다 에너지 저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랑은 여기랑은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 배터리를 저장하고 충전하는 저장소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데요. 넥스트 에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을 수요가 몰리지 않은 시간대에 저장을 해놨다가 수요가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단가가 낮은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또 전력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설비가 얼마나 튼튼하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했느냐를 보고 회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이 전기차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저장소를 제공하고 배터리를 개발하는 회사보다는 실제 전기를 소비하고 수요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넥스트 에라와 같은 좀 더 보수적인 기업을 선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도 뭐 장기 성장이나 주가 성장성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네, ETF.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서도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ETF 상품들은 넥스트에라뿐만 아니라 그 관련한 에너지 기업들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업이 이제 듀크 에너지. 여기도 뭐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네요. 네. 그러니까 100조 원이라는 건 한국으로 치면 현대차 그룹을 다 합친 게 그 정도 되는데 5년, 10년 주가를 보면 주가 상승률이 각각 28%, 71%, 뭐 훌륭한데 이제 앞에 두 회사 그 브룩필드 인프라 파트너스나 넥스트이라보다는 성장성은 좀 떨어지는데 네.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네요. 3.5%. 그래서 여기는 어떤 회사인가요? 듀크 에너지 역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본사가 있는 에너지 회사이고요. 사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그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전력 수요가 같이 덩달아 수요가 늘어나면서 같이 성장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력 발전 관련한 댐 건설뿐만 아니라 또 실제 시총이 미국에 있는 에너지 회사 중에 탑 5에는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남부 캐롤라이나뿐만 아니라 오하이오나 뭐 켄터키, 인디아나주 같은데 에너지 공급 서비스도 여기도 그 유틸리티 발전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그 확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또 듀크 에너지 역시 미국에서 에너지를 공급한 지 아주 오래된 기업이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사이언티스트님께서 업종 전반적인 그 말씀 주셨고 세 가지 종목 해주셨는데 이제 요거를 개별 종목을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 테마를 플레이하려면 ETF도 있나요? 그래서 어떤 ETF가 국내에서 어퍼하는 거나 아니면 미국에 상장된 이런 ETF가 있나요? 네, 국내에서도 그 해외 S&P 500의 탑 5에 들어가는 기업뿐만 아니라 또 에너지 관련한 기업을 포함하고 또 국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포함한 ETF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그 출시된 상품들을 보면 삼성에도 있고요. 네. 그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보통 글로벌이라든지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관련 펀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라 그래? 글로벌 리뉴어블 맞습니다. 에너지를 쳐보면 되나요? 에너지 ETF를 네. 구글에서 치면 되나요? 네, 그렇게 검색을 해보셔도 관련한 종목들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또 etf.com에 들어가셔도 유망한 기업들을 포함한 그 구성 종목에서의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시면 역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조 사이언티스트님 너무 재미있는 네. 우리 업종 준비해 주셨고 아주 그 세 종목 다 저희가 좀 들여다볼 네. 만한 관심을 가질 만한 뭐 경영 성과도 좋고 경영진도 뛰어나고 그 속해 있는 업종도 매력이 있고 그런 회사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